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이 뭐다?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한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징수,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과세라 그래요.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하는 세금.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하는 세금. 그럼 정부가 뭐와 뭐를 결정한다?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 즉 고지 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뒤로 읽으면 뭐다? 통보징수야. 뭘로 통보한다? 고지서로 세금 내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징수, 고지 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서 발급.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한다. 공통사항은 뭐다? 고지서 발급.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 1차적으로 재산세, 그 다음 2차적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는 매년 낸다. 그래서 매년 내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지 말아라. 정부가 결정해서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부과할까요? 공시가격.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 80%죠? 그러니까 매년 결정하니까 공시가격을 납세 의무자가 이 세금을 신고하라 그러면 어떤 모순점이 있어? 나는 5억, 옆집 아줌마는 1억, 할아버지는 아예 신고를 안 해.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라. 고지서 발급. 즉 고지 납부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과세. 그래서 고지서를 누구에게 보내줘? 납세 의무자에게. 그럼 우리는 뭐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는 거죠? 공시가격.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 고지서 발급, 고지납부.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가과세.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집값이 엄청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뭐다?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액이 낮은 동네도 있어. 이것도 고쳐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시세는 막 5억, 6억 떨어지는데, 그냥 공시가격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도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뭐다? 특별징수.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라 그래요.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다. 이거는 뭐다? 조세를 징수할, 뭐라고 나왔어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 주는 겁니다. 대신 납부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다?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회사. 자, 월급날 뭐를 떼요? 급여. 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급여 속에는 뭐를 떼는 거야?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떼고 주잖아. 그럼 근로소득세를 무슨 징수한다 그래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를. 그래서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떼고 또 뭐를 떼요?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를 떼어요. 또 이거 지방이니까 지방세니까 이거를 뭐라 그런다? 특별 징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내가 부담은 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 그래요. 포인트가 뭐다?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회사, 월급날 세금 떼죠? 월급날 세금 중에 뭐다? 10%를 지방소득세를 또 띱니다. 그래서 이에는 부담은 누가 해? 납세무자가 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란 용어를 써요. 근데 위에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고요. 위에 두 가지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고, 밑에는 내가 부담은 하지만 납부는 누가 해준다? 회사가 해준다.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용어 하나 알고 가자고요. 자, 이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신고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뭐가 붙을까요? 가산세가 붙어. 이게 34회 때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하면 누가 결정해? 정부가. 뭐를 붙여서?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자, 내가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납니다.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뭐가 붙는다? 가산세. 세금에 가산한다. 즉 어디에 가산하는 거예요? 이거 산출세액에. 세액에 가산한다고요. 그래서 가산세를 계산하니까 자, 이행을 안 했어요.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보편적으로 신고를 안 하면 20%가 붙어. 그럼 가산세는 얼마가 붙는다? 20만 원. 자, 중요한 거는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가 원래 100만 원이죠? 그럼 취득세에 가산합니다. 그럼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0만 원. 자, 무신고했잖아. 무신고하면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취득세가 얼마가 돼? 120.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120만 원은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을 결정한다? 납세무자가. 무신고를 하면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세금이 늘어나죠. 120만 원.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요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위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하나가 더 있잖아요. 자, 한 번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소득세. 이 소득세 하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와 뭐다? 종합소득세도 한 번 내는 거죠. 5월 달에. 그래서 세금의 종류가 6가지가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간다. 그럼 고지서에 의한 방법은 뭐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그래도 오늘 OT에서 알아야 될 거는 한 번 내는 세금은 3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보통징수, 고지납부로 바뀐다는 건요. 자, 13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법정신고기한 나왔네. 언제까지 세금을 낼 것인가? 언제까지 세금을 낼 것인가? 이 신고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종합소득세.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내봤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죠? 그럼 처음부터 끝을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을 기간이라 그래. 기간.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다?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돼. 그럼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기간은 처음부터 끝이에요. 근데 기한은 뭐다? 종료일을 말합니다. 5월 30일. 끝나는 날. 그래서 기간은 처음부터 끝이고 기한은 마지막 날. 그래서 기간과 기한을 헷갈리면 안 돼요. 기간은 처음부터 끝. 기한은 종료일, 마지막 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34회 때 필수예요, 필수. 필수라고요. 세금별로 다 신고납부 기간이 다릅니다. 자, 취득세는 60일. 60일에 60일. 그리고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 사망일에 속하는 반드시 뭐가 붙어? 말일부터 6개월. 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근데 옆에 하나 적을 필요가 있죠. 증여. 이게 개정법이에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야 되지만 취득세도 납부해야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증여 계약일부터 3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증여세가 3개월이니까 똑같이 만들었어요. 3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날짜 계산하지 말아라.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대부분 부자들은 싸웁니다. 초상집에 가면 아주 남자들이 밖에서 담배 뻐끔뻐끔 피워요. 사위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재산이 많은 자는 절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가족 간에 불화를 만들어요. 100% 싸워요. 100% 싸운다고. 왜 싸워? 형제자매는 협의도 잘 돼.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이 보고 있어요. 다른 핏줄이 충동을 합니다. 자, 부자가 이렇게 여러 덩어리를 남겨서 종거 가지려고 그래. 사람 심리가 견물생심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100% 싸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재산을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 증여하면 쪽박 차요. 며느리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죠. 그리고 증여는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과 법이 바뀌었다. 3개월입니다. 60일 하면 틀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등록면허세는 뭐다? 60일을 쓰면 안 돼. 전까지. 전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등기 신청하면 돼.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즉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면 끝나는 거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성인들은 집이 있어야 재산세를 잘해요. 자, 재산세는 고지납부죠?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세는 약 납부 기간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그리고 건축물은 7월 1번, 2번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상가를 갖고 있다. 상가를 갖고 있을 때는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토지는 9월, 건축물이 7월이에요. 건축물이 7월이라고요.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를까요? 토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산합니다. 합산하다 보면 늦어져. 그러나 건축물은 따로따로 가세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바뀌면 안 돼요. 9월이 토지예요, 토지. 기억이 안 날 때는 땅을 밟다 보면 잘못 밟으면 구토나 구토야, 구토.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 자, 주택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 상식,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아파트다.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토지 건물을 합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아파트를 갖고 있다.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날라온다고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그럼 많이 나오니까 뭐다?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까지 두 번 날라와. 두 번 날라온다고요. 왜 두 번 날라와?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니까. 그러나 상가를 갖고 있어. 상가를 갖고 있으면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구분해서 날라와.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은 토지 건물을 합친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단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입니다. 20만 원 이하는 보다 2분의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9월이 아니라 7월. 20만 원 이하. 그럼 2분의 1, 2분의 1은 뭐야? 20만 원 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그 이하, 이상, 그 다음 초과, 미만. 이거 언제나 출제돼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5만 원이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야. 요건. 자, 이상은 뭐다? 이하는 5만 원을 뭐다? 포함해서 올라가고 포함해서 내려갑니다. 이상,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한다. 그럼 포함해서 이상.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거 포함해서 이하가 돼. 자, 그 다음 초과, 미만은 뭐다? 5만 원을 뭐다? 제외합니다. 제외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 초과는 뭐다? 5만 원 초과는 50만 1원부터 시작해. 그럼 이해는 50만 원을 제외하니까 49만 9,999원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법률상 요건이에요. 요건. 언제든지 출제된다. 요건을 물어보는지 범위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건 요건이에요. 요건. 자, 그 다음 종부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건 겨울에 냅니다. 자, 다음 달 언제까지? 항상 보유세는 약 보름. 12월 1일부터 15일, 16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정부부가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종부세 내라고. 단 종부세는 포인트가 뭐다? 선택하면 신고로 가. 정부 결정 싫어. 그래서 부자들은 왜 부자가 돼요?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 정부 결정 싫어.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로 갈 수 있다.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다. 12월 1일부터 15일. 그리고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다음 연도,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래서 이 세목별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 오늘 오트를 통해서 미리 한번 들어본다. 항상 이번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많은 거 위주로 나와. 딱딱 떨어지잖아. 나머지는 재산세 딱 구분하고, 그리고 개정법, 증여세,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죠. 60일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고득점을 위한 합격 전략이 있죠.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본인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고요. 차분하게. 막 어떤 분은 무리하게 세워요. 무리하게 본인에 적합한 가능한, 나는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하겠다. 그럼 3시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짝꿍을 보니까 뭐다? 막 엄청 공부하죠? 지쳐버린다고요. 지쳐요. 지쳐. 왜? 이게 마라톤과 똑같아요. 1년이에요. 1년. 너무 급하게 가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뭐다? 얼굴 모습도 다르고 이 머리 상태도 다르고 체력도 달라요. 본인에 적합한.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남이랑 비교하지 말자. 어차피 60점 맞기예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자. 본인에 맞는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학습 계획을 세우되 내가 얘기했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일요일 날은 뭐다?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뭐다?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쫙 뭐를 배웠을까?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야. 자, 기본서는 최소 몇 번 이상 반복한다? 3번. 아까 3번이라 그랬죠? 틈날 때마다 기본서를 봐야 돼요.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 여기에다 뭐다? 그림책이 나와요. 1월 달에, 그죠? 그림책이 요약 정리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먼저 딱 보고, 포인트를 보고, 그 다음 저랑 같이 기본서를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포인트 요약된 거라고요. 자, 그 다음 기본서 중심으로 하되 뭐를 해야 돼? 기출문제. 필수입니다. 나온 게 또 나와. 그래서 시험에 잘못되는 분들의 특징이 뭐다? 기출문제를 어정쩡하게 분석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기출문제다. 응용문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6개 과목.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의 필수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막 공부를 그냥 이상하게 하는 분들은 기출문제인지 응용문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럼 기출문제도 뒤지게 많잖아요. 그죠?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출제될 만한 기출문제를 이제 특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은 기본이고 3번 기출문제 6과목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돼. 세목별로. 왜? 취득세 배울 때는 알아. 등록면허세 배울 때는 취득세가 헷갈려. 재산세 배울 때는 알아. 종부세 배울 때는 또 헷갈려. 그래서 반드시 뭐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시험은 있잖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 취득세 문제 풀다가 양도세가 튀어나와. 양도세 문제 풀다가 종부세가 막 튀어나와.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그리고 뭐다? 반복이 포인트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뭐다? 나이에 관계가 없다. 학력에 관계가 없어요. 60점 맞기니까.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60점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수가 뭐다? 개정법률. 개정법률의 개정법률
앞으로 개정법률은 프린트를 통해서 별도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개정법률을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들 걸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포인트는 뭐다? 할 수 있다. 앞으로 모의고사 등을 보면 나는 평균이 40점, 옆에 사람은 80점. 비교하지 말라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80대 할아버지도 붙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보좌를 해줍니다. 80대도 붙어요. 70대도 붙고, 여러분들은 80대, 70대에 비하면 애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르신들로 붙어. 그래서 그 80대 할아버지가 지금 5년 전에 제 제자예요. 지금 저기 제천 가서 중개업을 해요. 땅만 해, 땅만. 거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야. 그래서 한번 놀러 갔어요.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80대가 60대처럼 보여.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뭐다? 50만 원도 벌고, 어떨 때는 뭐다? 300만 원도 벌고, 어떨 때는 큰 거 하면은 1,000만 원도 벌고,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와요. 그렇게 해서 노후에도 뭐다? 안정적으로. 큰 자본 안 들이고. 그러니까 뭐다? 모든 게 뭐다? 중개업도 자격증을 따면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보면요. 중개업소가 10개가 있어. 10개. 딱 되는 데는 하나, 두 군데야. 내가 집을 팔아보려고 중개업소를 10군데 다 방문했어. 근데 상담 자체가 달라요. 안 되는 데는 법도 모르고 세율도 몇 프로 하면 왜 그런 거 물어보느냐 식으로 많이 쳐다보고, 근데 한두 군데 딱 가니까 벌써 공부를 해. 벌써 뭐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요즘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전월세를 지난달에도 24개를 했대요. 전월세를. 그럼 거기 임대료가 250만 원이에요. 그래도 고소득자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매매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자격증을 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럼 자신감은 뭐다?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특히 인간관계가 좋아야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증은 마라톤과 똑같아죠. 42.19km를 뛸 때는 처음부터 막 달리면 안 돼요. 차분히, 꾸준히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좌우간 반가워요. 알아들었죠?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자, 세법, 제 말을 듣고 제 학습 방법에 따라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법은 공시법도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수업합니다. 토요일 날 내가 분명히 아까 하자마자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 공시세법으로 시간표를 잡아줬네요. 그래서 세법도 이제 차분하게 뭐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좌우간 꼭 합격하고 토요일 날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한 번 결석하면 뭐다? 한 문제가 틀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소주를 한 잔 먹어버린다. 그럼 한 문제 틀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감을 갖되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변 정리가 안 되면 100%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뭐다?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앞으로 1년 후에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험 끝나서 만나자.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서 3시간 떠들고 집에 와서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남을 반갑게 생각하고, 자, 세법이죠? 16개 과목이, 16개 지문이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OT 마칩니다. 감사합니다.